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리만 커버처 텐서를 설명합니다. 이 리만 커버처 텐서를 식으로 써보면요, 이 R은 아마 리만의 이름 첫 글자에서 딴 것 같습니다. 로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시그마가 여기에 들어가고, 뮤, 누, 이거는 리만 커버처 텐서라 부르고요. 이거의 원래 정의가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킵니다. 챗GPT에서 미분 기하학 책에서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좀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러렐 텔리포트, 이거는 표준 용어가 아니라 제가 재밌으라고 만든 말입니다. 벡터 V의 시그마 성분을 이렇게 곡면처럼 보입니까? 이런 곡면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는데요.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는 과정에서 이상야릇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이상야릇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이게 곡면입니다. 이게 곡면이고요.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을 기술하는 식이 이 리만 커버처 텐서인데요. 벡터 V의 시그마 성분을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립니다. V의 요 로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이거는 미분입니다. 미분을 하는데 벡터 누의 방향으로, 이거는 벡터 누입니다. 벡터 누의 방향으로 미분을 하고, 이거를 다시 벡터 시그마의 방향으로 미분합니다. 이거는 그냥 미분 연산자인데 좀 특별한 미분 연산자이고요. 델타 뮤 V로 이렇게 쓰면 벡터 V를 벡터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킨다는 뜻입니다. 요 개념은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잠시 후에요. 한꺼번에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거는 지우고, 처음에 누의 방향, 이거는 둘 다 벡터입니다. 누의 방향으로 이 연산자를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냥 미분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 V의 로 성분을 벡터 누 방향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벡터 누 방향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빼기를 하는데요, 순서가 바뀝니다. 뮤에 대해서 벡터 V, 이 벡터를요, 로 성분을, 벡터 V의 로 성분을 뮤 방향으로, 뮤 방향입니다. 뮤 방향으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뮤 방향으로 다시 미분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리만 커버처 텐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어디다 쓰냐 그러면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 이게 복수입니다.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필드 이퀘이션은 우주 상수를 제외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R 뮤 누 빼기 2분의 1 G 뮤 누 R 8 파이 G 오버 C 4승입니다. 4승에다가 T 뮤 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식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이고 G는 만류인력 상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는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T는 매스,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질량,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요. 우주 공간에 질량이나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우주 공간이 왜곡된다. 영어로 쓰면 distorted 또는 warped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주 공간이 왜곡된다는 말은 그 우주 공간 주변에 질량이라든가 에너지가 없으면 우주 공간이 평면 공간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으면 우주 공간이 왜곡된다 또는 워프된다, 휘어진다는 뜻이고, 공간이 휘어진다는 뜻은 그 공간에 커버처, 공률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식에서 R, 뮤, 누는 R, 뮤, 누는 리치 텐서라고 부르고요. R은 리치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리만 커버처와 이 리치 텐서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R, 뮤, 누는 리치 텐서에서 로, 뮤, 로, 누, 이거는 일반화된 리만 커버처 텐서를 컨트랙션 시킨다. 그러니까 로를 소거시킨다. 이 과정을 컨트랙션 또는 컨트랙티드라고 부릅니다. 일반화된 식에서 이 로 부분을 소거시켜서 요 리치 텐서를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근,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직접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랙션 시켜서 어느 정도 정보 손실을 겪더라도 컨트랙션, 수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간략하게 만들어서 리치 텐서, 이 리치 텐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 리치 텐서를 한 번 더 컨트랙션 시키는데 G, 뮤, 누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리치 텐서에다가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치 텐서에다가 요거는 매트릭 텐서 역수입니다. 이 G, 뮤, 뉴 이거는 위에 서브스크립트가 있고요. 이 G, 뮤, 누는 아래에 서브스크립트가 있고, 이거를 크로네커 델타 방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단위 행렬에 해당합니다. 이런 단위 행렬에 해당하니까 이것과 이거는 역수관계입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이거를 매트릭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 매트릭 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될 거고요. 이 R이 뭐가 되냐 그러면요, 그 공간의 공률 값으로 나옵니다. 이 R이 2K가 되고요, 여기서 이 K가 K1 곱하기 K2 그래갖고 가우시안 커버처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어려움 없죠? 그러면 가우시안 커버처가 뭔지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리만은 가우스 제자였고요. 리만의 업적 중에는 가우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가우스가 이런 걸 발견합니다. 어떤 벡터 R이 있고요. 이 벡터 R이 예를 들어서 X 성분이 XY, I, Y 성분이 XY, J, Z 성분이 RZ, XY, K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서피스, 공면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계산할 때요, R의 X 성분을 한 번 미분해서 제곱하고 R의 Y 성분을 한 번 미분해서 제곱하고 R의 Z 성분을 한 번 미분해서 제곱하면 이게 아크랭스 디퍼렌셜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 공면이 컵이 공면이 휘어져 있을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우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y가 어떤 매개 변수 t 시간이 돼도 상관없고요. 어떤 매개 변수 하나로 정의될 때 dt, dr은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이거는 벡터입니다. dt분의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 dt, dy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성분별로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dr은 t를 양변에다 다 곱해버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 dy가 되고요. dr과 dr을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파셜 x, 파셜 r 이거는 벡터고요.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r dy 이거를 다트 프로덕트 시킨다. 파셜 x분의 파셜 r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r dy 이거를 전개합니다. dr 다트 dr이니까 이거는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ds 제곱으로 나타내고 이거를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벡터입니다. 모두 벡터이고요. 그래서 파셜 x분의 파셜 r 다트 파셜 x분의 파셜 r dx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또 분배해보면 파셜 x분의 파셜 r 다트 파셜 y분의 파셜 r dx dy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분배시키고 이렇게 분배시키면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r 다트 파셜 x 분의 파셜 r dy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r 다트 파셜 y분의 파셜 r dy dy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우주 공간이 매끄럽게 휘어져 있다면요. 우주 공간이 매끄럽게 휘어져 있다는 것은 미분 가능할 경우라면 이것과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 파셜 x, 파셜 r, 파셜 x, 파셜 r에다가 dx의 제곱 더하기 파셜 x, 파셜 r, 파셜 y, 파셜 r, dx, dy 이게 두 개입니다. 하나, 둘, 두 개고요. 이 두 개는 같고요.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r, 파셜 y분의 파셜 r, dy의 제곱입니다. 공간상에서 이런 공간상에서 이 공간에 곡률이 없다면 그러니까 평평한 곡면이라면 이게 0이 되는데 이 공간에 곡률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ds 제곱은 이거를 2로 나타내고 dx의 제곱 이 부분을 f로 나타내고 여기 2가 빠졌습니다. 2 dx dy가 되고 더하기 요거를 g로 나타내고 dy의 제곱이라고 가우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평면이라면 요 F가 0이고요. 평면이 아닌 일반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휘어진 공간에서는 이 F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9라면 이 9에서는 이게 0으로 나오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타원체 면 같으면 이걸 타원체 면으로 생각하면 이 타원체 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타원체 면일 때는 이 F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공간에서는 이게 0이 아니라는 것을 가우스가 먼저 발견했고, 이 식에다가 가우스가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펀더멘털, 여기 퍼스트를 빼먹었습니다.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가우스가 여기다 이름을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라고 붙인 걸 보면 이 식이 공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우스가 붙인 이름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커베이처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이름을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가 미분기하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지금 금방 설명한 게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세컨드 펀더멘털 폼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 퍼스트 펀더멘털 폼은요, 공면상의 한 점에서 이런 방향 접선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게 퍼스트 펀더멘털 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젠셜 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탄젠셜 폼이라는 말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분기학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컨드 펀더멘털 폼은 노멀 폼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우스가 어떻게 공면에서의 공률을 계산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추정입니다. 저희 뇌피셜입니다. 일단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곡선이고요. 커브입니다. 커브상의 한 점에서 접원을 그리는데요. 이거를 접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접원의 중심에서 이런 반지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곡선에서 공률은 R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9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9를 그린다고 그렸는데요. 이 9의 반지름이 R일 경우에 9의 공률은요, 대문자 K로 나타내고 R의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4 파이 R의 제곱분의 4파이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고, 이 9에서 9의 면입니다. 요 9의 면 표면에서 원을 그리고 원의 9의 중심에서 요 각도를 스테레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면적분의 요 사이각입니다. 요 사이각을 스테레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커베이처가 되는 겁니다. 9의 스테레디안은 4파입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가우스가 공률을 정의할 때 D, A분의 D, 오메가 이렇게 정의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면적은 이 9에서 표면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공면의 표면을 나타내고
이 스테레디안 각도는 중심에서 이 곡면을 커버하는 이 각도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오메가 기호입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곡면의 공률을 이렇게 정리해서 식을 유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추정했냐 그러면 이 곡선에서의 커베이처 정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적분학 책에 보면 유니트 탄젠트 벡터, 이 곡면의 접점, 곡면에 접하는 원의 접점에서 미분을 한번 해서 단위 벡터를 취한 게 유니트 탄젠트 벡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t는 d, r, 이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하고 dt 한번 미분한 겁니다. 이거를 단위 벡터로 취한 게 유니트 탄젠트 벡터이고요. 이거를 아크 랭스 식으로 나타내면 ds, dr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미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아크 랭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카파, 커베이처가 나오고요. 노멀 벡터가 튕겨져 나옵니다. 이 노멀 벡터는 이 곡선에서 항상 휘어진 안쪽 방향이 됩니다. 항상 저번의 중심 방향이고요. 이 K가 바로 이 저번의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 R분의 1로 나오고, 이거를 처음 발견한 거는 14세기에 어떤 수학자가 발견하는데요. 14세기에 커베이처를 처음 발견해갖고 가우스가 19세기 초에 곡면의 공률을 발견할 때까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률이 발생하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보면요. 이 점에서 노멀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점에서 노멀 벡터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N1이라고 이걸 N2라고 해보면 N1, N2 사이에는 세타각이 발생합니다. 이게 만약 직선이라고 하면 요 점에서의 N1과 요 점에서의 N2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면 N1과 N2 사이에는 이 세타각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베이처는, 곡선에서의 커베이처는 ds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크 랭스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되고요. 호의 길이가 되고, 요 각도가 이 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d, 이걸 p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를 하지 않고 p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곡선에서 곡률입니다. 수학책에 보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좌표계이고요. 요 점에서의 유니트 탄젠트 벡터와 가로 방향 요 사이의 각을 ds, dp 요거를 p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를 커베이처라고 하는데, 이거랑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 같은 경우에 커베이처가 거리 ds분의 dp이니까 여기서 가우스가 영감을 받아서 곡면일 때는 이게 s가 아니라
DA 에어리이고요. 이 P가 D 오메가 스테레디안 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을 곡면으로 가우스가 확장한 겁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추정한 겁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데 곡선의 곡률을 확장해서 가우스가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거라고 하는 내용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연결 지은 거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가우스의 곡률과 리만의 커버처 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리만은 가우스의 제자였고 가우스로부터 이 곡면의 곡률의 개념을 리만이 이 개념을 배운 겁니다. 이거를 확장시킨 게 앞에서 설명한 리만 커버처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 리만 커버처 텐서는 이 로는 기준점입니다. 기준 방향입니다. 기준 방향. 기준 방향에서 기준 방향으로 측정을 할 때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의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거는 구처럼 보이지만 임의의 곡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그리는데요. 임의의 곡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게 북극이고요. 요게 동쪽이고 요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서쪽은 W로 나타내야 되죠. 북극에서 요 선을 따라 탄젠트 벡터를 만들면요. 이 탄젠트 벡터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만약 요 점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 탄젠트 벡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허공에 떠버립니다. 요 곡선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에서 여전히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이동해버리면 공간상에서 떠버립니다. 이거를 아래로 내려오도록 보정해주는 팩터가 이 팩터를 크리스토펠 심벌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곡면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허공에 뜨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정 역할을 하는 게 이 크리스토펠 심벌이고, 이런 방식으로 곡면에서 허공으로 뜨지 않도록 하는 미분 연선자가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요. 이 곡면이 만약에 평면이라면 출발점과 끝점 사이에 각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평면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곡면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도착해서 봤더니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이거를 보정해주는 팩터가 크리스토펠 심볼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다루고, 이런 방식으로 미분해주는 연선자를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부른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탄젠셜 방향입니다. 요 곡면에 대해서 항상 접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뭔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갖고 동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하는데요. 어떤 곡면에서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을
패러렐 트랜스포트 2번 시킵니다. 처음에는 누 방향으로 벡터 V의 로 성분을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요. 그 결과를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을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그 결과를 누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켜서 이 결과와 이 결과의 차이를 모두 더합니다. 이 시그마는 모두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을 처음에 벡터 누의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그 결과를 뮤의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요.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을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그 결과를 누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는데 이 차이를 모두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스크립트 시그마가 2번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모두 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 기호를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호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블라, 뮤, V 이렇게 나타내면요. 벡터 V를 뮤 방향, 그래서 뮤는 기저 벡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베이시스 벡터이고요. 이게 꼭 단위 벡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을 나타냅니다. 굳이 단위 벡터는 될 필요가 없고요. 벡터 V를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킬 때 평행한 방향으로 곧장 가버리면 이 곡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곡면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보정이고요. 이 보정을 나타내는 게 크리스토펠 심볼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곡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정해줘서 이동시키는 게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이고 편의상 이 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뮤 방향이고 이게 누 방향이라 할 때요. 컴퓨터 그래픽을 조금만 해본 사람은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벡터를 이 점으로 갖고 오면 접선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점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에 갖고 오면 이 페이지 속으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요 점에 왔다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쪽에 오면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던 벡터의 방향이 이 점을 따라가면서 이 지점에서는 이런 방향을 향하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지점에 오면 이 지점에서 탄젠트이기는 한데 완전한 서쪽이 아니고요. 완전한 서쪽으로 가리킬 수 없고 완전한 동쪽도 아닐 겁니다. 처음에 동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도착해 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이 가 있고요.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이쪽을 따라 계속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켜보면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패러렐 트랜스포트 뮤 방향으로 V 로를 평행 이동시킨 거고요. 벡터 V의 로 성분을 뮤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아니고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킨 거고, 이거를 다시 누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이런 벡터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벡터 V의 로 성분을 처음에 북쪽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리킬 겁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또 이 곡선을 따라옵니다. 이게 쭉 따라오다 보면 여기에서는 아마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1번은 북쪽으로 가리키면서 1번은 또 이런 방향으로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 끌어다 이렇게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면 여기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벡터 V의 로 성분을 먼저 벡터 누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이거를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킨 방향이 될 겁니다. 이 차이 중에서 벡터의 로 방향과 어떤 로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 로 방향에 대해서 이 차이입니다.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이것과 이거의 두 차이를 뺀 게 그 차이가 이 값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벡터 V를 누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켰다가 다시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고 벡터 V의 로 방향 성분을 뮤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켰다 다시 누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키면 그 차의 결과를 모두 합친 겁니다. 그게 이 리만 커버처이고요. 이 값이 나타나는 게 곡면에서의 곡률입니다. 만약 곡면이 평면이라면 이 차이가 0이 됩니다. 평면이라면 0이 되는데 평면이 아니고 타원 같은 그런 곡면이라면 그 값이 그 곡면의 곡률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곡률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게 4랭크입니다. 4차 랭크이고요. 인덱스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랭크 4 텐서이기 때문에 배열로 따지면 4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분별로 나타내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엘리먼트 개수가 나옵니다. 16에다 16 이걸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정보를 손실시키더라도 리치 텐서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랭크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꼴입니다. 이 R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만든 게 이 리치 스칼라 값입니다. 리치 텐서를 인버스 매트릭스 텐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스칼라 값으로 만든 게 이게 리치 컨스탄트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EK가 나옵니다. 여기서 K는 가우시안 커버체입니다. 가우스 곡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와서요. 여기서 숫자 2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립니다. 제가 보기 좀 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제가 영어 채널에서 말할 때 미분기약을 마스터하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세션 2번 걸렸어요. 챗GPT랑 채팅 2번 했을 때 이 개념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 그러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 뮤 V 로 이렇게 나타내면 벡터 V의 로 성분을 뮤 방향으로 패러렐 텔리포트, 그러니까 평행하게, 무엇과 평행하게? 뮤와 평행하게. 책에서는 이거를 패러렐 트랜스포트 시킨다고 말해요. 트랜스포트보다 텔리포트가 더 멋있잖아요. 이 식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이거는 탄젠셜 폼이에요. 탄젠셜 폼. 공면에 접하는 방향의 미분이고요. 이 식을 처음 봤을 때 챗GPT가 이 식을 이렇게 안 줬어요. 이렇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줬어요. R, 로, 시그마, 뮤, 누, V의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제가 바로 이 식의 내용을 알아챘던 거고요. 책에서 물어보면, 책에 보면 또는 챗GPT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줬어요. 파셜 뮤 감마 로 시그마 누 빼기 파셜 누 감마 로 시그마 뮤 더하기 감마 로 뮤 람다 감마 람다 시그마 누 빼기 감마 누 람다 로 감마 람다 시그마 뮤. 제가 첫날 채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식이 언뜻 눈에 안 들어왔는데요. 첫날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양수, 양수, 음수, 음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 식에서 무슨 패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보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거를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묶어보면 파셜, 뮤, 감마, 로, 시그마, 누, 플러스 요겁니다. 또 양수를 끌어와 보면요. 감마, 뮤, 로, 람다, 감마, 람다, 시그마, 누. 요거는 양수 텀이고요. 빼기 음수 텀, 음수 텀, 파셜, 누, 감마, 로, 시그마, 뮤 더하기 감마, 로, 누, 람다, 감마, 람다, 시그마, 뮤 요렇게 묶으라고 해봤는데요.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두 개의 차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미분으로 나타내보라 그랬더니 이 식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두 번째 채팅할 때입니다. 이 식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F, dr은 면적분이고요. 면적분이고 라운드 x, 라운드 fy 빼기 라운드 y, 라운드 fx, dx, dy 이 식이 생각나고요.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f, ds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게
제가 노래 부르는 circulation, curl, tangential, form. 다시 말해서 그린 정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랑 비교해보면 모양이 얼추 비슷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있고요. 마이너스가 들어있고 탄젠셜 폼입니다. 이게 탄젠트 방향, 접선 방향 미분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게 서큘레이션이 아닌가, 회전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챗GPT에서 설명하는 게 이 공면의 한 점에서 회전시켰을 때 나온 값이라고 챗GPT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해석학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 본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벡터 해석학에서 배운 내용을 이 식에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2차 미분이고요. 2차 미분 맞습니다. 2차 미분이고 2차 미분은 가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속도는 커베이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올랐고요. 이 생각이 어떻게 떠오를 수 있냐 그러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직선운동합니다. 직선운동.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런 곡선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공간상에서요, 이 운동하는 물체에 F가 적용하는 거고, 이 F는 ma입니다. ma. a는 가속도이고요. 이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이 이렇게 휘어지라 그러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이거는 가속도 방향입니다.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가속도의 방향이고, 요 점에서 노멀 벡터 방향이 곡률, 커베이처의 방향입니다. 요게 탄젠트 방향이고요. 어떤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 이런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속도는 2차 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면 1차 미분, 2차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요, 가속도의 개념은 속도 차를 시간 차의 비율입니다. 다른 말해서 dt의 제곱에 d의 제곱 r,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의 개념이고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는 등가, 이퀴밸런트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퀴밸런트는 셈의 뜻이 아닙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속도와 중력이 이퀴밸런트 하다고 말한 것은 가속도를 중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중력을 가속도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데요.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외력 F가 없어요. F가 없다고. 0이라고.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물체의 운동이 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률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 공간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커버처입니다. 그 공간의 곡률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어딘가 이 근처에 굉장히 큰 매스 또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질량 에너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의 모양을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휘어진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 겁니다. 가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요. 공간이 휘어지는 이런 현상은 공간에 대한 2차 미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과 아래에서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temporal derivative, 시간에 대한 미분은 equivalent to spatial derivative, 시간에 대한 미분은 공간에 대한 미분과 equivalent, 동일하다고 말했던 거고요. 이 개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매트릭 텐서 GIJ를 제가 앞에서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식을 나타내는 필드 방정식에서 매스 에너지 분포를 나타낼 때 GIJ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트릭 텐서의 단위가 T분의 미터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 말고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식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실수로 누를 지웠는데요. 이 식에서 벡터 V, 벡터 V, 벡터 V는 전 자기장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차지 역할을 하고요. 전기장과는 무관합니다. 이 식에서 이 테스트 차지 역할을 하는 이 벡터는 공간의 모양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모양과는 무관한 이 테스트 차지는 생략하고요. 공간의 특성을 기술하는 리만 커버처만 뽑아냅니다. 공간의 특성을 기술하는 내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2차 미분, 가속도는 커버처, 곡률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모두 탄젠셜 폼, 곡면의 접선 벡터와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고요. 그린 정리에서 circulation, curl, 탄젠셜 폼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전을 뜻하고요. 이게 양의 방향 회전이라고 하면 이게 음의 방향 회전입니다. 이 식을요, 양방향 회전 빼기 마이너스 양방향이 되고, 양방향 플러스 양방향 음수 부호가 소거가 되고요. 이 양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 양방향인데 dA분의 d 오메가가 되고요. 이거는 다시 이 k가 됩니다. 이 리만 커버처는 랭크 4 텐서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이거를 4차원 텐서로 나타내면 스페이스 타임 x, y, z에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ct까지 넣으면 4차원이 되고요. 이게 랭크가 4이기 때문에 4 by 4 by 4 by 4 이런 배열이 됩니다. 이거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일단 리치 텐서로 만들고요. 이 과정을 컨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매트릭스이고요. 이거를 스칼라로 바꾸면 리치 스칼라가 되고요. 이 값은 2K이고 이 K가 가우시안 커버처입니다. 이 가우시안 커버처가 dA분의 d 오메가입니다. 이게 가우시안 커버처입니다. 그래서 모든 왁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